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편작과 화타를 꿈꾸는 편하몽입니다. 오늘은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영양 섭취 시 탄수화물을 10% 이하로 제한하고 단백질을 20%, 지방을 70% 이상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뀌고 그 당을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로 당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소모되지 않은 여분의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비만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방은 인슐린을 자극하지 않아 탄수화물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몸은 에너지원으로 당 대신 몸에 축적된 지방을 사용하여 살이 빠진다는 것입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에서 권장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달걀, 곱창, 막창, 밥을 제외한 삼계탕, 갈비탕, 추어탕 등이고, 둘째, 고등어, 연어, 꽁치, 장어, 참치, 낙지, 각종 어패류, 셋째, 천연버터, 치즈, 크림치즈, 샤워크림, 넷째, 호두, 잣, 마카다미아, 아보카도, 아마씨, 100% 카카오, 다섯째, 시금치, 브로콜리, 파프리카, 호박, 가지, 김치, 된장, 청국장, 낫또, 여섯째, 올리브유, 아보카도유와 같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이 식이요법은 지방이 풍부한 온갖 고기와 생선을 많이 먹고 견과류와 채소도 마음껏 먹을 수 있어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꿈만 같은 다이어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공된 고기나 첨가제가 들어간 것은 안 되고 천연 육류를 골라야 하며 버터나 치즈도 마찬가지로 천연이어야 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은 밀가루로 만든 면, 빵, 도넛, 케이크, 과자, 튀김 음식, 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 주스, 탄산음료, 맥주, 당도가 높은 바나나, 포도와 같은 과일입니다. 커피도 공복감을 없앤다는 일명 방탄커피를 만들어 마십니다. 블랙커피에 코코넛 오일 1스푼과 버터 1스푼을 넣어 마시는데요. 속이 든든하여 공복감을 해결하여 간식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의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 누명을 벗기고 정제 탄수화물을 비만의 원인으로 주목한 사실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비만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최근 모 방송에서 쌍둥이 자매를 통해 실험한 결과 탄수화물 위주로 섭취한 언니는 체중이 1.3kg 증가했고 허리둘레는 5cm, 중성지방은 144 증가했는데 지방 위주로 식사를 한 동생은 체중이 2.5kg 줄었고 허리둘레는 2cm 감소했고 중성지방 역시 26 감소했습니다. 언뜻 보면 동물성 지방을 많이 먹는 것이 위험해 보이는데도 이 식이요법이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둘째, 공복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는 다이어트 명제 앞에 수많은 비만 환자들이 실패 후에 좌절을 맛본 것은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치의 말대로 하루 100칼로리 이하 섭취하고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체중을 감량했지만 결국 몸이 안 좋아져서 오랜 기간을 지속할 수 없어 다시 먹게 되면 요요 현상이 와서 더욱 살이 찌게 됩니다. 그러면 주치의와 주변 사람들은 나태하고 의지박약한 사람으로 무시하고 정죄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탄고지는 굶지 않고 열량이 높은 지방 음식을 먹으며 공복감 없이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셋째, 꽁 잡는 것이 매란 속담이 있듯이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이 단기간에 살을 성공적으로 뺄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실제로 임상에서 저탄고지를 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체중이 감소함은 물론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이 개선되어 약을 끊기도 하고 망막증이 개선되기도 하고 피부 트러블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병이 중하면 극악 처방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부자라는 약이 있습니다. 사약으로 사용된 것으로 그 성질이 매우 뜨거워 사약을 받은 사람의 심장을 녹여 피를 토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러나 몸이 지나치게 찬 사람에게는 극약 처방으로 독성을 제거한 부자를 조금 사용하여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초고도 비만인 사람들에게는 정제된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입니다. 이 말은 정제된 탄수화물만
먹지 않으면 무조건 살은 빠진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 대신에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굶지 않고도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극약 처방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탄고지요법의 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기름기 많은 삼겹살이나 버터를 먹으려면 비위가 좋아야 합니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기름진 육류가 소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기름 냄새를 계속해서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 좋은 고기를 매일같이 사 먹으려면 식재료비도 만만치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캐논증이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저탄고지 전도사로 알려진 스웨덴 의사 안드레아 에네펠트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가보면 대표적인 부작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4주 이상 참여한 2,9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9.9%가 부작용이 있다고 답했고, 짧게는 2, 3일에서 길게는 2주 이상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심한 부작용은 두통과 무력감이었고, 그 다음이 근육통, 변비 또는 설사, 피부 발진 및 가려움 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케톤증이라 부르는데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다가 지방을 분해하면서 생긴 케톤으로 에너지원을 바꾸며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케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 많이 마시고 카카오 닙스와 채소류,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라고 조언합니다. 셋째,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저처럼 조열한 체질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으면 피부에서 열꽃이 생기고, 심하면 피부가 온통 벌겋게 번하고 물집이 생기며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피가 뜨거워 코피를 자주 흘린다든지, 평소에 얼굴이 붉고 열이 나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 지글지글 끓는 기름이 든 고기를 많이 먹는다면 중풍으로 쓰러질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넷째, 신부전증이 올 수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던 사람이 몸이 부어 병원에 갔는데 신장 기능이 50% 이하로 내려가 정밀 검진을 했더니 콩팥이 비대해져 신부전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지방 음식인 고기를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 골다공증이나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고, 단백질을 소화하면서 요산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통풍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이나 콩팥이 약한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초고도 비만인의 극약 처방과도 같은 것으로 정상 체중으로 돌아올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 다이어트를 할 때 초기에 나타나는 두통과 무력감, 정신 집중이 안 되는 증상은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당이 떨어져 생긴 증상입니다. 케톤이 당을 대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해도 오랜 시간 지속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좋은 탄수화물에서 생성되는 포도당은 몸에 가장 좋은 에너지원이며 뇌에도 꼭 필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질 좋은 포도당이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뇌세포의 노화와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동양인들은 서양인과 체질이 다릅니다. 서양인은 육식에 적응하며 진화한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곡물과 채식 위주로 먹고 살아왔습니다. 한국 사람은 대장 길이가 서양인에 비해 길어 부패한 고기가 대장에 오래 머물러 대장암에 서양인보다 많이 걸립니다. 고지방 식사는 살이 빠지게 할지는 몰라도 대장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150도에서 200도의 전후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식용유가 고온에 노출되면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인 하이드록시 노네랄이 생겨 치매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체중이 돌아올 때까지만 일시적으로 하시고 차츰 탄수화물 섭취를 늘려 정상적인 식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마트하게 살을 빼는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